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팀 샬럿입니다. 저같이 한국에서 몇 번 지내고 미국에 돌아온 유학생들은 항상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처음에 한국에 갈 때는 한국 문화 배우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이 너무 익숙해져서 미국에서 답답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진짜 엄청 많아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번 주말에 갔던 미국 캘리의 몰만 봐도 그래요. 몰에는 에스컬레이터 많죠. 미국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 무조건 양쪽으로 둘이 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신기하게 느리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타면서 왼쪽으로 더 급한 사람들이 걸어 올라갈 수 있게 배려를 해줘요. 이게 한국 사람은 남을 배려해 주는 건데 미국에서는 애초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한국 가면 거의 대부분이 꽤 충격 많이 받을걸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한쪽에만 서 있는 에스컬레이터 문화는 없거든요. 이거는 진짜 남을 배려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는 문화인데 찾아보니까 이 에스컬레이터 한쪽에 서는 거는 정부나 이런 곳에서도 추천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웜에는 두 줄 서기를 추천하는데도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급한 사람들 배려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서요. 이게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어디 약속 장소에 시간 늦었을 때 왼쪽으로 타서 걸어가면서 시간 단축한 적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시간 급할 때 두 줄로 빽빽하게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좀 답답한 느낌을 좀 받아요. 물론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상한 건데 저는 뭔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되어버린 것인가 봐요. 또 이제 몰에서 답답하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딜 가려면 무조건 차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도 답답해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 지역에는 지하철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집 주변에 무슨 뭐가 많은 것도 아니라 좀 사거나 친구들이랑 놀려면 엄청 멀리 나서야 해요.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가 시골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차가 꼭 있어야 하는 곳에 산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시골에서 사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식 생각이죠. 한국은 시골에서 살아도 주변에 막 건물 많고 편의점 많은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시골 중에서도 시골에서 살아야만 차가 있어야 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차가 필요 없는데 미국은 시골에서 사는 게 아니더라도 차는 무조건 필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고등학생만 돼도 차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스테이트에 따라서는 14살부터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중학생 때부터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거의 믿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중학생만 되면 바로 운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운전면허증은 있어야죠.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도 사실 진짜 많아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시골이 아니더라도 차가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차 운전을 허가해 줄 정도로요. 이거는 아마 한국이 땅이 작은데 인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약간 한국처럼 땅은 작은데 인구 많고 선진국인 나라들 싱가포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보통은 살기 진짜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진짜 그런 교통이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다. 운전 이야기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미국에 대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는데 이거는 진짜 한국이랑 미국이랑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 때문에 저는 한국어를 더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바로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많이 인식이 다른 게 한국에서는 연예인들은 음주운전하면 바로 그 사람들의 커리어 끝나버리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진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평소에 교통사고들이 꽤 많이 나는데 거의 대부분 음주라든가 마약 때문에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미국에는 대리운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미국보다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K-pop 밴드에서 어떤 사람 음주운전해서 완전 망하고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오기 전부터 저는 그거 알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한국에서 차가 있는 친구가 막 술 엄청 마신 적이 있어요. 그거 보고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학교에 차 가지고 왔는데 저렇게 술 마셔도 되나?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는 대리운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실 미국에서 누군가 어떤 기사가 대신 운전해준다라고 하면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들만 하는 그런 거거든요. 미국 영화에서도 보시면 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는 갑부들만 그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그냥 술 마셨을 때만 부르는 대리운전이라는 서비스 있었어요. 신기하죠? 아니죠. 여러분들은 신기하지 않겠죠.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 친구들한테 말하면 친구들은 많이 신기해해요. 그런데 몇몇 미국 친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왜 대리기사를 부르냐면서 그냥 운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아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땅 크기랑 관련이 있어요. 미국은 땅이 진짜 너무 짜증날 정도로 커서 경찰들이 다 확인을 못해요. 그리고 미국 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시티 같은 것만 아니면 도로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차가 막히는 거를 그렇게 자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경찰들이 딱히 차를 잡지를 않고요. 그리고 차들이 없다 보니 사고도 덜 일어나기도 하죠. 미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음주운전하면 대부분 차랑 차가 부딪히거나 차가 사람을 치거나 하는 문제들인데 미국은 그냥 대부분 혼자 가로등을 강하게 쳐서 큰 사고가 나거나 혼자 차가 거꾸로 기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도로에 차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음주하고 미쳐버린 드라이버들이 막 미친 듯이 속도 올리고 운전하다가 그는 큰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냥 이유 없이 잡아서 음주 측정하지 않아요. 미국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속도 위반을 잡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이랑 미국이 또 많이 다른데 미국은 그래서 속도 위반을 실시간으로 딱 잡고 경찰이 따라가서 면허증이랑 음주 검사를 시행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속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경찰이 따라가서 잡지는 않죠. 카메라가 그냥 그 차를 찍고 벌금만 내게 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속도 위반에 관해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좀 더 스트릭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럴 만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막 무슨 미친 듯이 빠르게 달리는 사람 못 봤어요. 한국에 잘 사는 동네 이런 데 가면 스포츠카들 좀 보이는데 그 스포츠카들도 딱히 빠르게 안 달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스포츠카들이 진짜 미친 듯이 달리거든요. 예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폴 워커라는 배우도 이 배우는 스포츠카 너무 좋아해서 스포츠카 타는 영화 Sears 분노의 질주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던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 스포츠카 질주하다가 사고로 죽었거든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진짜 질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질주하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은 이런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도로 위에서 급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급한 것 같아요. 한국 도로 문화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랑 엄청 다르거든요. 한국은 대부분이 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라든가 추월 이런 것들이 아주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차선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끼어든다고 하면 막 화내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누가 끼어들면 그만큼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새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애초에 한국처럼 이렇게 차선 기다리는 구간이 없어서 이런 싸움은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차랑 차끼리 부딪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차에서 나와서 서로 사진 찍고 보험회사 부르죠. 근데 미국은 그냥 나와서 욕하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완전히 다른 게 또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건이 터지면 경찰에 전화하거나 보험사에 전화해서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가 익숙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도 맞죠.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일단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어릴 때부터 좀 집단적으로 생활하기보다는 혼자서 뭐든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교육을 받는데요. 미국에서 진짜 유명한 단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DIY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아시아 국가 말고는 유럽이나 호주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모두가 다 아는 단어고 또 자주 쓰는 단어인데 DIY라는 말은 do it yourself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DIY 정신은 진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잘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지 좋은지 뭐가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DIY가 더 심하게 강한 게 왜 그런 거냐면 미국은 연방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땅도 짜증날 정도로 크고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땅 큰 거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러시아 사람들도 땅 큰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땅 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땅 큰 거를 안 좋아해요. 사고 나는 보험사 부르면 한국에서는 1시간 내로는 오죠. 1시간 아닌가? 더 빨리 오나? 아무튼 근데 미국에서는 사고 나서 보험사 부르면 1시간 내로 절대 못 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원래 행동도 느릿느릿해요. 보험사 직원이 또 은근 괜찮은 직업이라 출근하기 전에 느긋하게 도넛이랑 커피 하나 사서 입에 물고 천천히 운전해서 사고 현장에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미국 땅도 엄청 커요. 보통 사고가 나면 빨리 달려도 2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보험사도 또 오다가 어디서 잠깐 쉬고 밥 먹고 그냥 그럽니다. 물론 비싼 보험사는 안 그래요. 미국 보험사에도 급이 있는데 비싼 보험사는 참고로 진짜 엄청 미친 듯이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강도를 만난다고 해보세요. 경찰 전화한다고 해서 경찰들 얼마나 빨리 오겠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미국 공포 영화나 슬래셔 영화들을 본 적 있으세요? 뭐 스크림이나 할로윈 같은 영화들은 이런 거 보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살인마에게 도망다니면서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부 해결되는 영화 마지막에 무슨 장면이 있어요? 그쵸. 영화 마지막에 항상 경찰차랑 의사들 거죠. 진짜 이런 장면은 거의 모든 미국 호러 영화의 엔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경찰에 전화를 해도 엄청 늦게 와요. 이런 것들이 참 정말 답답하죠. 미국의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게 여기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 친구들 중에서는 가방에 후추 스프레이 가지고 다니는 애들도 꽤 있어요. 미국에서 여자애들이 남자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도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사건 사고가 나면 경찰에 전화도 하기는 하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달라고 하면 경우도 꽤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남자들이 남성성을 강요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미국은 남자가 몸집이 크지 않고 강하지 않으면 매력이 없다는 식으로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좋은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아버지인가요? 좀 가정적이고 부인한테 잘하고 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니에요. 가정적이고 아내한테 잘하고 뭐 온순하고 이런 이미지의 남자를 최고의 남편감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생각하면 최고의 남편감은 일단 DIY 잘하는 남자죠. 아까 말했죠, 이 DIY. 예를 들어 수도관이 고장나면 수도관을 알아서 고칠 줄 아는 남자. 문이나 집이 고장나면 망치를 들고 뚝딱 고쳐내는 그런 남자. 이런 남자들이 최고의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가정에서는 남편이 집을 스스로 짓는다. 그리고 아내는 집의 내부를 짓고 화목을 지어낸다. 라는 말이에요.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말을 하면 솔직히 손톱을 자르고 욕을 많이 먹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미국은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발상은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좀 남부 지역이나 이런 곳을 가면 텍사스 같은 이런 곳을 가면 아직도 많이 쓰는 그런 말이에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면 또 답답한 게 있는데 아까 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 멀리에만 있어서 한국에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 극장에 갈 수가 있는데 미국은 무조건 차를 타야지 극장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극장에 가는 거를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이게 넷플릭스 같은 OTT가 유행이 된 것도 다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은 극장 가는 거를 진짜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행한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냥 아예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영화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자동차 극장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거 진짜 많이 있어요. 요즘은 넷플릭스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극장보다 이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은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미국이 더 좋은 점도 좀 몇 가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고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가면 진짜 답답한 게 더 많이 있죠. 이제 답답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오밀조밀하게 사는 도시에는 또 편한 게 많거든요. 시카고라던가 뉴욕시티 가면 거기는 한국이랑 또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뉴욕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을 수 있죠. 24시간 편의점도 걸어서 다닐 수 있고요. 지하철 좀 뉴욕 지하철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처럼 많은 곳을 다닐 수가 있죠. 뉴욕에서 살면 좀 편한 거가 생기는데 뉴욕 집값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에서 사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뉴욕에서 살면 약간 뉴욕 외곽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네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 브이로그도 한번 좀 찍어보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완전 행복합니다. 좋아요 눌러서 저의 날을 만들어주세요.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